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구입니다. 2025년 4월 21일 오늘도 위메이드 위믹스 이미르 소식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매일같이 좋아요, 구독으로 시드 후원으로 추천 질차수로 멤버십으로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요새 기사를 살펴보면 정말 잘 모르고 떠드는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닥사가 해킹당한 코인은 무조건 상피시킨다, 그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던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한 반박과 그리고 위 종목 지정 정책에 따른 반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오늘 위메이드가 과태료 250만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최악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은 잘 막은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미르 매출 분석, 이미르 제가 플레이하면서 느낀 점, 조금 이미르가 루즈해진 감이 있어서 다음 패치 때부터 좀 더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위믹스가 유의 연장되면서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일부 기사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 사람들이 다른 가상자산의 사례를 살펴보고 기사를 쓰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은 닥사의 가상자산 유의 정책 그런 것들을 보고 기사를 쓰는 건가?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어떤 기사들이 저는 가장 좀 황당스럽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외부 해킹으로 탈취된 자산은 상장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는 2차 상패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은 앞선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닥사의 유의 지정 가이드라인을 따라서도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뭔가 기자분들 기사 쓰실 때 틀린 거 서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조회수 빨리고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사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이 있고 기업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이런 거 보면 또 얼마나 뭐 기분이 안 좋고 뭐 그렇겠습니까? 그런 좀 기자로서의 책임 의식 이런 건 갖고 최소한 기사를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해킹 당하면 무조건 상장에서 제외가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공통 가이드라인입니다. 빗썸에서도 그렇고 코인원에서도 같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해킹 당한 프로젝트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위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끝내 상폐되려면은 해킹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해야 되냐면, 해킹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거나 그 피해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이게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끝내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해킹 당했다고 해서 그게 상폐가 되는 게 아니라, 해킹 당했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함은 다시금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최대 상폐까지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라 한 것은, 이것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치유가 안 되면은 상패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부 해킹으로 자산이 탈취되는 경우에 상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이 가이드라인은 사실 그 어떤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해킹 이후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원인을 어떻게 밝혀내느냐, 피해 보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예서 해제가 되어서 그냥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요. 그거를 못하면은 거래 지원까지 가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례로 봐도 그래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해킹당한 이후로 유의가 떨어지고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코인들도 있는데, 그런 코인들을 가르는 중요한 그 기준점이 무엇이었나, 결국에 해킹 피해를 어떻게 복구를 했나, 투자자들에게 피해 보존을 해줬는가, 그리고 원인이 밝혀졌는가, 이거에 따라서 죽음과 삶이 결정지어졌습니다, 그 프로젝트들의.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해킹당하면 상패라는 주장은 이미 나온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반박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먼저 갈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갈라는 해커가 스마트 계약의 관리 권한을 악용을 해서 50억 개 이상의 갈라 토큰을 무단으로 유통을 했거든요. 그리고 피해 규모가 약 2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억 달러는 한화로 따지면 약 2,8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알렉스의 경우에는 피싱 공격 때문에 관리자 프라이빗 키가 탈취당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브릿지 컨트랙을 악의적으로 해커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자금 인출을 했는데 이 피해 규모가 무려 600억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닌을 살펴보게 되면은 특히 로닌의 경우에는 가장 피해 규모가 컸거든요. 해킹으로 7,400억의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과 어마어마한 USDC 뭐 이런 거 다 털렸거든요. 근데 이 코인이 어떻게 됐나? 지금도 여전히 비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들은 각각 다 대응을 했습니다. 갈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자금을 일부 회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알렉스의 경우에는 자금 동결하고 버그 바운티 제한하고 보상을 해주면서 그렇게 유의 해제가 되어서 지금껏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로닌 같은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7,400억이었지만은 자금 일부를 회수하고 동결하고 사용자들이 피해본 것들을 전액 보상하면서 그리고 보안까지 강화하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믹스 건의 경우에도 해킹 당했으면은 끝이 아니라 이 해킹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가장 중요 관건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위믹스가 어떤 조치를 해왔는가 그거를 가장 중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안 조치 사항을 살펴보고 있으면 첫 번째로는 의심되는 모든 침투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을 했다. 전체 인프라를 이전했다. 키 교체를 했다. 서비스 모니터링 및 제어 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네트워크 망 분리 강화, 주요 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 강화, 목적에 따른 차별화된 계정 권한 관리, 다중 인증을 확대 적용, 보안 모니터링 및 추적 시스템 강화 등의 보안 강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거의 260억 규모의 위믹스 바이백을 선언을 했죠. 해커가 위믹스 물량을 대략 80억치 들고 갔는데 그것을 아드키 상회하는 총 260억 규모의 바이백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1차적으로 해킹 물량은 이미 바이백이 완료되었고요. 아직까지 100억이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만간 100억이 완료되는 대로 지갑이 공개될 예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니 각 거래소에서 매입한 그런 것들을 외부 지갑으로 옮긴 다음에 뭐 인증을 한다던가 아니면 각 거래소에 있는 그 위믹스량 자체를 인증을 해서 공지를 올리게 되면은 누구나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100억 뿐만 아니라 아직 2천만 개 매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 개 매수가 시작되게 되면은 재단이 본격적으로 위믹스를 더 크게 바이백을 하면서 이런 신뢰를 크게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뭐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해킹으로 탈취된 자산은 상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거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는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앞선 사례를 보았을 때도 해킹을 잘 수습하면 그냥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결국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해 평가하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 기자들도 크게 안목이란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복사 붙여 넣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면 안 되고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로서 우리가 비교 분석하면은 가장 정확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2,800억을 해킹당했다가 유의가 끝내 해제되어서 지금도 거래되고 있는 갈라, 600억이 해킹당했다가 유의가 해제되어서 지금도 거래되고 있는 알렉스, 7,400억을 해킹당했다가 유의가 해제되어서 지금도 거래되고 있는 로닌과 비교했을 때 위믹스의 대응이 상피될 만큼 부족하고 모자라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가? 그건 스스로 답이 있으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위믹스가 이렇게 했는데 상패가 되잖아요. 그럼 다른 프로젝트와의 비교를 통해서 전 바로 탄원서를 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믹스가 제대로 이거를 수습을 안 하고 그리고 해킹 물량도 제대로 안 돌려놓고 투자자한테 사과도 안 하고 보안 강화도 안 하고 이러면 저는 위믹스에게 엄청난 그런 비난을 했겠죠. 근데 사실이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실 위믹스는 충분한 대응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위메이드가 철저히 이번에 떼기 위한 그런 시간을 닥사가 좀 준 것 같고 그리고 그 시간을 위믹스 재단이 잘 활용하고 하면은 오히려 더 뭔가 지적질 안 들어오게 더 깔끔하게 유의를 뗄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이트 크로우 확률에 대해서 과태료 250만원을 위메이드가 부과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옛날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넥슨의 큐브가 크게 문제가 됐잖아요. 보보보가 뜨지 않는데 보보보가 사실상 뜨는 것처럼 그리고 큐브 확률 같은 경우에도 임의의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공정위가 그거를 보고 이거 문제다 해서 넥슨을 대상으로 116억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넥슨이 크게 문제가 되면서 다른 게임사에 대한 그 확률 상품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였습니다. 나크 같은 경우에는 확률 정보의 공개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게임 가이드와 공지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확률 정보를 추가를 했다. 근데 한 종 아이템에 대해서 게임 내 실제 확률과 공개 확률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을 했다. 그리고 이거를 정정을 하면서 뒤에 엄청나게 보상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보상 방법 두 가지 중에 태기를 하게끔 유저에게 설명을 해주고, 조화의 찬란한 원소 추출 11회를 구매한 만큼 획득하게, 구매한 만큼 그 수량을 재지급하는 거, 뭐 이쪽 방법이 있고, 그리고 환불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유저들에게 피해 복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뭐 조화의 찬란한 원소 추출을 내가 썼지만은 그거를 회수하고 다시 새로 주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주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리고 환불을 원하면 또 환급도 해줬기 때문에 사실 나크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방송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히려 뭐 여론이 좀 좋은 편이었죠. 왜냐면은 한 번 깐 거 또 주니까, 그리고 아예 환불을 해주니까. 근데 이것 자체가 제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튼 나크가 이런 대책을 내놓아서 유저 반응이 괜찮았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이후로 오늘날 처분이 나와서 공정위가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위메이드가 판매 대금을 환불해주고 아이템 보상을 지급하는 등의 충분한 소비자 피해 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과징금 대신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과징금과 과태료는 차이가 있죠. 과징금의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과태료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넥슨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맞았기 때문에 좀 높은 수준의 그런 철퇴를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도 그럴 것이 큐브를 통해서 정말 오랫동안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지를 교묘하게 바꾸는 등의 행보를 펼쳐왔고, 그리고 너무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맞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뭐 나이트 크로우나 메이플 스토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에 대한 확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라그나로크 온라인도 그렇고, 뮤 아크엔젤도 그렇고, 배틀그라운드도 그렇고, 컴투스의 뭐 스타시드 같은 게임들도 그렇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그랜드 체이스라던가 엄청나게 수많은 게임들이 확률에 대한 그런 논란에 휩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확률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고, 위메이드가 더 철저히 대응해야 되는, 정치권에서도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나크는 이렇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좀 뭐 괜찮게 잘 지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위메이드가 이거는 확률에 대해서는 못한 게 맞고 더 잘했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사후적인 대처를 보고 있으면은 그래도 유저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철퇴도 덜 맞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교훈 삼아서 더욱 철저히 하면 되는 뭐 그런 부분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레전드 오브 이밀 매출 순위는 8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주말 패키지도 팔지 않았고 인게임 분위기도 다소 좀 가라앉았기 때문에 매출이 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8위는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세대로 가면은 저는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 XR 측에서 더 뭔가 게임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컨텐츠의 업데이트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미르 매출은 대략 2.5억 정도 나왔고요. 시즌 이후로 해서 분명히 매출이 좀 하단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디시르나 발키리를 어느 정도 과금할 분들은 다 하셔서 그런지 매출이 다소 내려온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패치, 다음 주 패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번 주 패치의 경우에는 사실 업데이트 수준이었죠. 뭐 큰 내용이 없었다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번 주 패치, 다음 주 패치의 경우에는 서버 대전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전 패치가 이번 주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다음 주 4월 30일에는 서버 대전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출시가 되면은 인게임 내에 전반적인 활력이 생기면서 큰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성장 시즌을 한 달 정도 주면서 유저들이 충분히 성장하게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위메이드의 의도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루즈함이 좀 길어서 낙오하는 유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목요일 패치 때 꽤나 좀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줘서 다음 4월 30일까지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고 스펙업 하게끔 해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르라는 게임은 사실 호불호가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한 평가는 극명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미르라는 게임을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보통의 흔한 리니지 라이크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RF 같은 거, 공속 위주의 게임, 사실 위메이드의 여러 가지 사업 방향, 예를 들어 SSS나 글로벌 게임 플랫폼은 위믹스 플레이의 게임을 올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게임 방향성을 유지를 하되 게임 전반적인 퀄리티, 예를 들어 서버 최적화라던가 그리고 뭐 여러 컨텐츠들을 추가하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고치는 거는 이거는 게임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속을 넣어야 된다, 자동을 다 없애야 된다, 수동을 다 없애야 된다, 이런 거는 그거는 이미르의 방향성에는 크게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미르는 일단은 컨텐츠가 부족해서 다소 루즈해진 건 또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해볼 게 뭐냐, 강화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강화. 제가 뭐 그렇게 뭐 많은 게 아니지만 재화가 지금 시즌 주화를 모아가고 있고, 다른 일름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또 시즌 아이템을 강화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요거 시즌 아이템을 강화하면서 휘장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5강. 역시 휘장은 이거 힘들다, 힘들어. 아니 휘장 9강 만들고 10강 만드는 분은 참 대단해요 진짜. 22개는 택도 없죠, 그죠? 자, 끝. 이제 맥인기오로드 한번 강화해보겠습니다. 맥인기오로드는 노작 가격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45 다이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3강 정도 만들어주면 1440 다이아는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실패. 그리고 제가 2강 끼고 있기 때문에 끼고 있는 거랑 또 합쳐보겠습니다. 실패 2번. 와씨, 확률 왜 이래. 실패 3번. 실패 4번. 이상한데 확률. 실패 5번. 야, 안된다 안된다. 한번 움직여주고. 와, 실패 6번. 한 개 성공. 실패 6번에 한 개 성공. 오, 2번 연속. 실패 6번에 성공 2번. 실패 6번에 성공 3번. 나름 괜찮은데요? 오, 실패 6번에 성공 4번. 아니 성공 4번이 이렇게 릴레이로 되네? 이거 확률이 좀 말이 안 되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2강 도전. 오케이. 자, 또 한 번 더. 2강 도전. 아니 확률 이상해. 왜 이렇게 잘 붙지 갑자기? 자, 3강 떠줘라. 나이스. 와, 이렇게 되네, 원투로.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구했습니다. 아니, 돈 많이 번 것 같은데요? 3강 허리띠 완료했고요. 요건 좀 쏠쏠합니다. 자, 이게 확률이라는 게 참, 그쵸, 정말 오묘합니다. 오묘해. 자, 이 오묘한 확률 하나 더 지르고 싶은데 갑자기. 오묘한 확률. 자, 보자. 이 2강짜리 맥인기오로드를 팔면은 400 지를 돈도 아니다 이거. 제가 지금 시즌 주화 존버하고 있는데 이거 물려버렸거든요. 석훈이 형, 시즌 주화나 이미르 주화 좀 반등을 위한 유틸리티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금화가, 다이아가 대략 한 4000 다이아 정도 되거든요. 스펙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석훈이 형? 다음 패치 이미르 그리고 시즌 주화 패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구였고요. 3강 스트레이트로 엄청난 확률 뚫어서 성공 완료. 자, 다음 방송에서도 위메이드 위믹스 이미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방송에선 제가 맥인기어로드 5강 한번 도전해볼게요. 여건이 되면.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이팅! 가보겠습니다.